아, 위원님. 네. 굉장히 피곤하지 않습니까? 지금 월요일 아침인데 계속 하품 나서 네. 방송하는데 미치겠어요. 지금도 엄청 졸려요. 그러니까요. 네. 월요병이 정말 큰 것 같아요. 한 주 네. 시작이면 좀 활기차게 해야 되는데 네. 뭔가 하품 나오고 왜 이렇게 좀 따분하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네. 새벽에 방송 원고 준비하면서부터 제목을 이렇게 써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제목 자체가 따분한 주식 전성시대 네.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빌드업을 해보려고 또 맞아요. 따분하다, 하품난다. 근데 네. 사실 반은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요즘 주식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 떨어지는 것도 있잖아요. 네. 다만 이제 요즘 또 테슬라 갖고 계시면 유유하고 난리 났거든요. 뭐 그런데 문제는 꾸준히 올라가는 주식들의 일반적인 특징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따분한 거예요? 네, 그래서 딱 보니까 네. 먹고 마시고 쓰고 뭐 이런 거 전기 쓰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진짜 뭔가 해봤더니 따분한 주식이라고 미국에서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 따분한 주식, 뭐 지겨운 주식 네. 번역하면 그렇게 되겠고요. 영어로 보면 이걸 보링하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링 스탁이란 말이 있어요. 오. 그래서 챗 GPT가 뭐냐고 딱 물어봤어요, 제가. 네. What is boring stock이라고 딱 물어봤더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6점만. 네. 따분한 주식은 실적과 배당금이 안정적이지만 투자자나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 주식들을 말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유틸리티나 뭐 필수 소비재 그리고 산업재 같이 성장 전망이 낮은 섹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특히 따분한 주식들은 경기 침체기에는 좋은 성과를 내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일관된 그런 수익을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방어적인 투자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 잠재력이 좀 제한적일 수 있어서 강력한 성장이나 혁신 기간 동안에는 시장에서 뒤처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재미없다 했던 네. 뭐 은행주 그리고 네. 유틸리티, 네. 뭐 부동산 이런 쪽이 될 것 같고 네. 반대되는 게 이제 많이 올라가는 그런 성장주가 그렇죠, 되겠죠. 그렇죠. 몇 가지 섹터를 특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가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산업재, 그리고 헬스케어 등이 지금 자주 언급됩니다. 네. 예를 들어 먼저 필수 소비재를 말씀드렸다시피 먹고 마시고 가정용품, 뭐 청소하고 이런 것들 아무리 지금 안 한다라도 청소도 하고 소독도 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에요. 네. 그런 것들 또 개인 위생용품, 쉽게 해서 애기들 기저귀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 같이 경제 상황에 관계없이 사람들이 필요한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게 우리가 필수 소비재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대부분이 물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어렵지만 확고한 어떤 브랜드에 대한 로열티가 있는 것들이 주가 올라가죠. 물론 필수 소비재 다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또한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요. 제약이라든가 생명, 의료기기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뭔가 건강과 웰빙을 개선하는 의료 제품 이런 것들이 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이런 것들도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인구 고령화 이런 것들을 따라서 상당히 어떤 브랜드에 대한 충소가 높죠. 예를 들어서 특정 의사 선생님이 뭐 가격이 뭐 차이가 있지만 이 선생님한테는 환자님한테 가격이 좀 비싸더라. 이거 좀 오리지널 약을 드시는 게 낫습니다. 안 먹겠어요, 그거? 먹어야죠. 뭐 자신 모르더라도 부모님 이렇게 모시고 갔는데 이게 지금 안전도가 높고 성과가 좋고 안 드시겠냐고요. 딱 그래서 그게 약이란 거죠, 약. 그래서 필수 소비재 그리고 헬스케어, 유틸리티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약간 이렇게 개념이 없지만 해외는 소위 뭐 쓰레기 청소하는 것들 네. 그리고 뭐 그런 건 이제 산업재로 또 분류되기도 하고요. 또 전기, 가스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게 경기랑 상관없이 전기를 쓰잖아요. 그런 것들이 유틸리티입니다. 그래서 산업재가 일부 경기 민감한 것도 있지만 청소하는 회사들 이런 것들은 상당히 방어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섹터 안에서도 구분이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나왔던 그런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우리 일상에서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몇 가지 종목들이 막 머릿속에 오죠. 생각났거든요. 네. 대표적인 게 뭐 샴푸, 면도기 그렇죠. 이런 거 네. 하면 네. 그거 아니겠습니까? P&G. 맞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각자 쓰는 아까 샴푸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샴푸가 특정 메이커 있을 거란 말이죠. 맞아요. 특정 게 있다 그러면 특히 여성분들은 머리라든가 이런 데 특히 바디워시 이런 것도 민감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충성도가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대표적인 것이 P&G 같은 경우가 수많은 브랜드를 많이 갖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들이 필수 소비재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두 번째는 퍼블릭 스토리지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도 일부 요새는 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원룸이나 혼자 사시는 많기 때문에 짐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보관하는
것들이 있어요. 맞아요. 필요해요. 네,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는 약간 작은 사이즈가 많은데 미국은 작은 사이즈보다는 뭐 차 하나 들어갈 정도 이런 것들이 네. 많이 있어요. 월마트나 코스트코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네. 월마트가 크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 안 하지만 이런 것들이 주가가 꾸준하게 지금 잘 나가고 있겠고요. 또 코카콜라나 펩시콜라 이런 것들. 그 코카콜라가 마시는 거, 코카콜라 그리고 생수 이런 거 다 나오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코카콜라도 대표적인 보링 스탁이죠. 코카콜라나 펩시콜라가 성장률이 무슨 30% 40% 나올 것 같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을 진짜 꾸준하게 사람들이 엄청나게 성장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가격에 대해서 둔감할 수밖에 없죠. 이게 거기다가 최근에 설탕 가격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 아시죠? 11년 만에 최고치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런 코카콜라, 뭐 음료 이쪽은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코카콜라, 펩시콜라 같은 것들 대표적이 되겠고요. 듀크 에너지는 말은 에너지라서 원유 회사 같지만 이거가 대표적인 전기 회사입니다. 전력 회사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대표적인 이제 지겨운 주식이죠. 그렇네요. 네. 왜냐하면 경기가 좋다고 해서 조금 차이가 날지 모르겠지만 에어컨을 더 빵빵히 틀거나 아니면 에어컨을 줄이거나 약간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꾸준하게 사람들이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되겠고요. 또 지난 주말에요. P&G만 사상체육강한 게 아닙니다. 맥도날드 이거 어떡합니까? 이건 진짜 대박이에요, 맥도날드. 이거 사상체육가예요. 제가 이거 그때 한번 저희 수익률 대결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때도 이겼잖아요. 네. 더 같네요. 네, 맥도날드뿐만 아니라 여러 번 말씀드린 램 웨스턴, 또 냉동 감자 같이 손잡고 가는데 이거 어떡할 겁니다, 이거는. 이거 가격 올라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가보세요. 맥도날드 가보시면 학생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부부들도 엄청 와서 먹고 있어요, 거기요. 그리고 또 맥도날드 가면 보통 그 커피가 맞아요. 좀 일반 카페보다 저렴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먹으려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몰라서 하여튼 엄청 많아요, 지금 사람이. 꽉 차 있어요, 일요일 오전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이게 엄청 섹시하게 올라갈 거라고 기대도 안 해요. 네. 다만 이런 것들 보면 진짜 보링한 스탁이지만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고 있겠고요. 코스코 앞서 월마트랑 똑같습니다. 코스코 같은 것도 대표적인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IT가 아닌 것들 대부분이요. 그래서 대부분이 보링한 스탁은 IT가 아닌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최근에 특징이 52주 체육관나 사상 체육관 여러분 쓰시는 MTS에 금방 검색하잖아요. 보시면 IT나 성장주가 별로 없을 거예요. 최근에 이런 것들이 말씀드린 것들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강한 흐름도 내고 있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배당금까지 주잖아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배당도 주는 것들이 꽤 있고요. 물론 안 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되겠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BIT 주식인데 IT 주식도 좀 넓게 보면 이런 것도 보링 스타일하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경기가 좋다고 해서 여러분들 쓰시는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하나 쓰면 될 걸 내가 하나 더 사고 이런 건 별로 아니란 말이죠. 물론 그런 건 있죠. 가족이 한 명 더 넣으라고 그래서 애들이라서 애 한 명을 하나 더 추가할 때 쓰는 게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있어요. 개인용 쓰는 걸 패밀리용으로 바꾸는 거 그런 건 있겠죠. 그렇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갑자기 엄청나게 크게 성장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다른 것보다 약간 우리가 필수 비전 좋다고 하지만 그래서 IT가 전부 다 보링 스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이런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같은 경우에는 보링 스탁에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에 들어갑니다. 특히 애플은요. 벌써 5, 6년 전에 벅시에스가 처음으로 이 애플을 사기 시작하면서 왜 샀냐고 워런 버핏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워런 버핏 대답한 것이 이거는 자기는 IT라고 산 것이 아니라 필수 소비자라고 생각해서 샀다는 얘기를 아주 유명. 이거 워런 버핏 직접 자기가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성장이라고 우리의 성장주로 분류되지만 이런 것들은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IT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보링 스탁이라고 분류할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기다 이제 배당을 주는 건데요. 배당을 안 주는 대표적인 보링 스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벅시에스의 자체입니다. 그 자체. 벅시에스는 배당을 안 줍니다. 배당을 안 주는 이유가 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배당을 주는 것보다 내가 돈을 더 잘 불려주겠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면 애플도 한 45% 들어가 있고 나머지 금융주 그리고 유틸리티 그리고 산업자들이 꾸준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벅시에스 외에도 이걸 사면서 이게 주가가 1년에 30% 40% 올라가기라고 기대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대표적인 어떤 보링 스탁이다.
따분하고 지겨운 주식이지만 이런 것들이 요즘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젊은 분들 위주로 너무 성장주 위주만 가고 한두 주식만 찍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조금씩 여러분들 좀 보링 스탁도 좀 갖고 가시면서 분산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종목까지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얘기했던 종목들이 네. 어떻게 보면 뭐 처음 듣는 종목이 아니라 늘 그렇죠, 정말 그렇죠. 같이 쓰고 있고 먹고 있고 잘 아는 그런 종목들이고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도 분명 하나쯤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저희 시간에 작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네. 이 성장주 얘기를 할 때 좀 가치주, 방어주로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잘 맞추면서 네.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세워보자라는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종목이 워낙에 많고 네. 따분한 주식이 물론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겼을지 몰라도 네. 앞으로를 또 본다면 네네. 이거 뭐 계속 따분할 거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렇죠. 종목으로 사는 것보다는 네. 좀 모여있는 거 한 번에 살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렇죠. ETF로 사면 좋은데 네. 여기서 또 제가 약간 뭐랄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런 거를 방송하고 이렇게 강의 내용을 준비해 보면 저 정도 되면 0.5초면 찾습니다. 이런 ETF를. 바로 딱 찾아요. 예를 들어서 보링 스탁이면 보링 스탁과 관련된 ETF를 찾자 그러면 검색하면 0.1초면 튀어나오는데 네. 이건 안 튀어나옵니다. 왜냐하면 오. 보링 스탁이라는 게 하나의 어떤 주관적 생각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갖고 ETF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딱 제가 챗GPT 여러 가지 물어봤어요. 배당도 좀 늘려주는 것도 좋고 네. 시장의 어떤 변동성에서 좀 자유로운 거 그런 걸 좀 한 4줄, 5줄 썼어요. 네. 그랬더니 한 5개를 불러주는데 5 그 중에서 개나? 제일 먼저 불러준 게 이겁니다. 어. 근데 이거는 사실 저도 답을 보고 깜짝 놀랐고 네. 저도 보는 순간 감동이 딱 됐고 제가 이거를 이 ETF는 몇 번 소개를 했었어요. 네. 다만 이렇게 설명을 안 했을 뿐인데요. 아. 이게 보면 VIG입니다. VIG. VIG는 뱅가드에서 하는 디비던드 어프리시에이션 ETF인데요. 이거는 네. 그 직역하면 뱅가드에서 하는 배당 인상 ETF예요. 근데 이게 뭐 어떤 거냐면 그 일정 수준 IT가 없으면 재미없을 수 있잖아요. 네. 일정 수준 IT에서도 배당을 좀 늘려주는 오. 것들을 갖고 있고요. 네. 변동성도 적고 하이 퀄리티가 있다는 것 자체는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견딜 수 있다는 거고요.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추구하고 네. 이렇게 원문에 써 있습니다. 이거는 그 VIG ETF의 운영 철학에 보면 써 있고 배당도 또 10년 이상 인상한 기업들. 그러니까 배당을 주는데 배당을 줄이면 안 되잖아요. 소개는 여러 번 했던 겁니다. 배당을 10년 이상 올리는 기업을 모아놓은 거 대표적인 ETF인데 성과도 괜찮아요. 근데 바로 이거를 챗GPT가 뽑아주더라고요. 근데 이거 딱 네. 들어보니까 맞아 떨어지는 거야. 한결같이 그러네요. IT가 들어있지만 이게 뭔가 좀 보링해. 뭐 섹시한 건 하나도 없어. 네. 딱 이런 것들이죠. 섹시한 게 없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무슨 테슬라나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그리고 뭐 알파벳 이런 거 배당을 안 주는 것도 없어요. T 비중이 그래도 21%나 되네요. 그러니까요. 네. IT가 다음 S&P 500 보면 사실 25%, 26% 정도 가야 되거든요. 그보다 상대적으로 적고 이게 보면 금융주가 벤치마크보다 조금 많고 헬스케어도 조금 많고 네. 유틸리티 조금 많고 나머지 조금씩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골고루. 네. 근데 핵심은 안정적이면서도 좀 보링하고 배당도 또 올려주는 이런 것들이 네. 포함된 것이 VIG가 되겠고요. 네. 여기 보면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마이크로소프트 들어가 있고요. 애플 들어가 있고요. 엑슨모빌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존슨앤존슨 생각만 해도 뭐 지겨 보이잖아요. 조금 전에 봤던. 네. 비자, 마스터카드도 올라갈 것 어. 같지만 그 섹시한 건 느낌 별로 안 들거든요. 그런 것들도 들어있고요. 또 P&G도 다 들어가 있죠. P&G. 네. 네. 이게 예를 들어서 VIG고 제가 책에도 소개하고 여러 번 소개했던 건데 알고 보니 이게 제가 진짜 좋은 걸 소개해놨더라. 그래서 이거는 보링 스탁에 관심 있고 이런 것들 시장에 좀 변동성에서도 견딜 수 있고 배당도 올려주고 네. 10년 이상 이것들은 IT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 딱 이거 같습니다. 네. 보링 주식. 네. 따분한 주식이라고 했지만 또 그 속을 들여다보면 네. 그리 엄청 따분한 주식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시장에서 워낙에 좀 따분하다라고 평가가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까 봤을 때 수익률 괜찮았거든요. 오늘 알아본 종목 많았잖아요. 그 네. 종목들을 좀 많이 포함하고 있는 ETF, VIG ETF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한 주 한 주 계속해서 수익률 대결 하고 네, 있습니다. 네. 굉장히 또 뜨거운 그런 예. 네, 치열한 이번에도 이겼죠? 경쟁이. 네, 맞아요. 네. 이번에도 네. 저희가 박사님이 지난주에 비자 얘기하셨고요. 비자였죠. 예. 0.2% 아이고, 올랐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나름 네. 뭐 수익이네요. 수수료도 안 나오겠네. 네. 제가 치폴레 했었는데 네. 1.4% 올랐네요. 엄청 오를 줄 알았는데 네. 그래도 약간 덜 올랐네. 맞아요. 네. 치폴레 결국에 이겼습니다. 음. 근데 확실히 네. 이거 치폴레도 어떻게 보면 따분한 주식 아니에요? 치폴레는 따분한 주식이지만 저한테는 네. 넘치가 그쵸. 좋아하니까. 근데 전 치폴레가 차상체육과 갈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이걸 딱 보다 보니까 제가 좀 한 발 앞서서 네, 그러니까요. 저희 시간에 나오는 이런 주제보다 앞서서 좀 종목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맞아요. 이번 주도 그래서 비슷하게 한번 따분한 주식으로 갈까? 진짜요? 지금 두 가지 중에 고민이에요. 네. 왜냐면 이번 주가 또 엄청난 슈퍼 위크 아닙니까? 맞아. 뭐 아마존, 네.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플랫폼즈 등등의 빅테크가 대거 실적을 쏟아내는데 네. 거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여러 뭐 에너지 쪽도 실적을 내고 맞아요. 엑소모빌, 쉐브론도 내고 네, 그리고 펩시코라던가 네. 코카콜라 이런 쪽도 실적을 내더라고요. 네. 그래서 펩시코를 할까 네, 네. 아니면 보잉을 할까 네, 네. 좀 고민입니다. 네. 둘 다 실적을 내거든요. 네. 어떤 거 할까요? 펩시 하세요, 펩시. 어떤 거 가지고 오셨는데요? 저는 그런 거 아니고 저는 그래요? 그냥 또 젊은 분들을 위해서. 네. 네. 그러면 저는 네. 펩시코 할게요. 펩시코. 이게 내일 실적이 나옵니다. 네. 근데 당연히 좀 좋지 않을까? 좋죠. 뭐 이런 생각이 네. 들어서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펩시 하셨고요. 저는 그 IT를 하나 할 텐데요. 네. 일단 보링 스탁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너무 또 보링한 얘기만 하면 또 재미없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IT가 그렇게 큰 재미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 IT 주식 중에서 올해 가장 강한 거 주식이 하나 있어요. 네, 그건 이제 엔비디아 이런 거 말고요. 네. 뭐냐면 다우 지수에 한 2, 3년 전에 편입됐는데 그 이후에 주가 작년까지 계속 올려내리다가 네. 지난 분기 실적 발표 때 아주 이 CEO가 긍정적으로 가이던스를 하면서 주가가 크게 다시 반등을 하기 시작했지만 올해 들어서 꽤 올랐지만 사상체육과는 아직 거리감이 엄청 남아 있는데요. 네. 저는 이번 실적 시즌에도 역시 그 형님이 좋게 자신감을 다시 한번 뿡뿡 발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일즈포스닷컴을 할 겁니다. 세일즈포스. 예. 네. 심볼은 CRM이고요. CRM 자체가 고객관계 관리입니다. 네. 근데 그 회사 하는 일 자체가 고객관계 관리 세계 1위 회사고요. 우리나라 대기업들 다 쓰고 있고 S&P 500기업 중에 한 450여 개가 이 회사의 거래처예요. 그래서 저 진짜 좋은 회사고 요즘 보면 메타 플랫폼이 주가가 많이 반등한 거는 저커버그가 올해는 효율성의 해락으로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효율성이 한다는 건 사람을 줄였지만 업무의 그러려면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은 더 IT나 간절을 해야 되는데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가장 앞서 그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딱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CRM 같은 경우, 세일즈포스 그리고 비슷한 회사가 뭐 워크데이 이런 것들, 뭐 ADP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회사가 저는 세일즈포스이기 때문에 오늘 세일즈포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네. 이 덩치 크고 무거운 주식과 그렇죠. 펩시코가 맞붙는다니까 좀 불안하긴 하지만 근데 펩시코가 또 이길 것 같아요. 네. 느낌이 저는 좀 일단 살아있어요. 네, 살아있고 실적 이슈까지 있어서 네. 펩시코 응원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이제 4월의 마지막 주거든요. 그래요. 저희 이제 다음 주면 5월인데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네요. 월요일이요? 네. 노는 날이에요? 쉬는 날이네요. 대박이네. 어떻게 되는 걸까요? 화요일에 찍어야겠죠? 네. 네, 그러면 여러분 이번 주도 모두 힘내셔서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